알바가 왜 알바인지 아세요? 콧물 나. 짜잔! 자, 오늘은 파티를 해볼 거예요. 팥이 다 들어가 있어서 파티! 요거는 메가커피 백다방 컴포즈 저가형 커피 브랜드 3대장! 오늘 파티를 왜 하냐? 제가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잠깐 일하는 계약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면접 보는 것 중에서 이렇게 끝까지 합격까지 한 거는 처음이고 저도 간만에 너무너무 하고 싶다 열정이 샘솟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렇게 취업된 기념으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메가커피에서는 지금 이 팥빙수랑 말차 팥빙수가 있는데 저는 말차는 먹어봤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요새 이거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이거 가지고 왔고요. 이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메가커피 거는 팥이랑 떡이랑 시리얼이랑 그래놀라 그 다음 팥맛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렇게 최근에 김선태 아저씨가 메가 유튜브 올린 거 봤어요. 근데 알바생의 로고로 가성비를 따지지 마세요. 진짜 가성비를 따지려면 알바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일반 커피를 채취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메가리카노는 샷이 3개밖에 안 들어가요. 빅보즈에도 똑같은 메가리카노 사이즈 커피가 있는데 거기는 샷이 4개 들어가요. 메가커피에 메가리카노는 샷이 3개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결국에는 얼음이랑 물을 더 많이 먹는 거에 돈을 쓰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카페인이 부족하고 커피를 많이 먹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면 그냥 일반 커피에 샷을 추가하면 2,600원인가 그래요. 근데 메가리카노는 3,300원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3샷이죠. 여기에 얼음이랑 물이 더 많은 거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일반을 시키고 얼음을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 게 맛도 더 진하고 원래 메가리카노는 일반으로 먹으면 제 입장에서는 좀 탄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3샷으로 해가지고 진하게 먹으면 탄맛보다는 고소함이 배가 됩니다. 어렸을 때는 떡이랑 젤리도 있었잖아요. 설탕 묻어있는 젤리. 진짜 이런 떡이 옛날 빙수 느낌을 확 줘요. 여기 안에는 얼음이 씹히는데 가끔 큰 얼음이 있어요. 꿀복이긴 해요. 그건 알바생의 숙련도의 차이겠죠? 추워. 저 이번에 새로 에어컨 샀어요.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너무 시원해요. 이 무풍 기능은 삼성밖에 없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LG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디자인은 LG가 더 이쁜데 제가 이 무풍 기능을 너무 갖고 싶어서 기능을 따지고 삼성으로 에어컨을 골랐습니다. 냉방 운전을 시작합니다. 너무 추워서 무풍으로 바꿨어요. 무풍으로 바꾸면 이 안에 있는 서큘레이터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패널에서 전체적으로 찬 공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두 번째 먹어볼게요. 이거는 수박 맛이 되게 강한데도 우유 맛도 느껴지고 안에 코코넛 젤리가 씹히는데 진짜 맛있고 이거는 팥빙수보다 조금 더 쉐이크니까 목 넘김이 좋고 맛이 우리 수박바 있잖아요. 수박바의 원래 제일 맛있는 부분은 여기 초록색이잖아요. 제 생각엔 이 초록색 부분의 맛이 전반적으로 있는 느낌? 그리고 이 수박 소르베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요. 저도 메가커피에서 알바를 해봤지만 예전에 공군회관 쪽인가? 그쪽에 매일 알바생이 바뀌는 메가커피가 있었어요. 어떻게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오지? 하는데 가게가 매일매일 돌아가. 왜냐면 매일매일 그 알바생들로 채우니까 그거를 30일 내내 하는 거예요. 한 달 이상 일한 알바생이 없어. 근데도 막 돌아가. 근데 거기가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레시피는 그냥 거기다 붙여놓고 이거 보고 바로 만드시면 돼요? 하는 게 교육의 끝이었고 음료를 만들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알바생이 사야 돼요. 아니, 교육을 안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으면서 만들다가 실수를 하면 알바생 보고 50% 가격으로 사래. 직접 먹고 싶어도 사래. 음료 이런 서비스 같은 것도 없어. 그리고 거기 매니저가 사장이랑 약간 썸 타는 건지 뭔지 하여튼 약간 제가 보기엔 불건전한 관계 같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일하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거기도 정말 딱 3개월만 버티자 마음 먹어가지고 딱 3개월 밤 12시까지 일하는 거였는데 그거 딱 일하고 그만뒀거든요. 메가커피는 체인이긴 한데 혼자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웬만한 경영 방침은 다 운영 방침은 가맹 점주나 매니저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일했을 때도 이렇게 만들다가 실수한 거를 알바생이 물으라고 하는 거는 난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메가커피 본사에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맹 점주의 권한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쪽에 돌고지 쪽에서도 악덕 사장을 한번 만났었죠. 거기는 진짜 주말이 되면 커피 단체 주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아메리카노 막 10잔, 20잔 막 여기 바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막 아메리카노나 다른 음료들이 막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오더 들어오지, 키오스크 주문 들어오지, 그 다음 거기서 현찰로 결제해달라는 사람 들어오지. 너무 바빴어요. 근데 아무리 바빠도 음료는 결국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음료를 계속 빼다 보니까 사장이 알바생을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바생 뽑아줄게. 뽑고 있어. 조금 더 같이 일하자.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물론 저도 언젠간 사장이 될 수도 있지만 알바를 10년을 해온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막 알바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알바가 왜 알바인지 아세요? 콧물 났어. 알바는 사장님들이 내 알바 아니야 하니까 알바예요. 사장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바 아니에요. 우리들의 존재는 이 가게가 잘 돌아가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게는 어차피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우리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알바생들을 잘 챙겨주는 사장들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물론 제가 30대가 되고 나서 요즘 20대 초반 분들이랑 일을 해보니까 내가 잠깐 시급 받고 일하러 오는 거지만 내 일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시간을 때우고 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알바생들이 너무 많아요. 한 21, 2살인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일했을 때였는데 손님들이 키오스크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와서 주문을 하려고 해도 사실 키오스크를 2대나 둔 이유는 이제 손님을 덜 받고 음료를 빼고 키오스크로 주문해달라는 건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그 손님한테 키오스크로 주문해주세요. 그 키오스크를 할 수 있었으면 키오스크로 했겠지. 근데 못해서 온 거잖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또 오실 때는 키오스크로 주문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키오스크가 2개나 있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안 되면 그냥 키오스크 냅두고 주문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물론 그게 반복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힘들 때가 있긴 해요. 근데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뭐 무지하거나 귀찮아서가 아니잖아.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바뀌어가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분은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젊은 세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부족한 알바생도 있지만 악덕 같은 사장님들은 더 많다. 입다심을 하고 숟가락을 소믈리에처럼 한번 헹구고 백다방은 팥 쉐이크랑 팥 율무 쉐이크 이렇게 2개가 있더라고요. 둘 다 팥이랑 인절미떡이랑 그냥 기본 떡 올라가 있는 건 똑같고요. 이 밑에 베이스가 좀 다른 것 같거든. 근데 팥이 이렇게 다 갈려 있어요. 근데 팥 율무 쉐이크는 팥이 이렇게 2배로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율무로만 갈고 팥을 이렇게 위아래로 하고 여기는 이 밑에 들어갈 팥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일단 이것보다는 덜 달아요. 메가커피는 이 얼음에 물맛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유 맛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맛을 원한다고 하면 이건데 이게 사실 당도는 더 달아요. 이거는 우유 맛이 조금 더 강하고 얼음이 잘 갈려있어. 아그작 막 이 얼음의 시원함을 느끼면서 막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거인 것 같거든요. 율무를 먹어볼게요. 율무는 우리 그 자판기 율무차 맛. 진짜 저 예전에 자판기에서 율무차 정말 많이 먹었는데 막 200원, 300원 하던 시절 있잖아요. 그립다. 전 이거 너무 맛있네요. 저는 백다방은 사실 커피가 약간 밍밍하고 텁텁한 맛이 있어서 잘 안 가는데 백다방의 커피에는 사실 저가형 브랜드 중에 아라비카 원두 함유량이 제일 높다고 해요. 근데 맛이 왜 그럴까? 그래도 백다방의 장점이라 하면 얼음을 각얼음과 간얼음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얼음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백다방이 더 좋겠죠? 라떼를 먹을 때는 메가커피는 라떼를 먹으면은 커피 향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백다방은 라떼로 먹으면 오히려 그 밍밍한 커피 향이 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는 사실 추가해서 메가커피를 추천하고 라떼는 백다방을 추천한다. 후미야 엄마 물 줬잖아. 후미야 엄마 이거 숟가락 씻은 건데 이거 네. 후미 다 먹었어? 자 이번에는 요새 비가 감기야. 뷔가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돼? 뷔가 광고하는 컴포즈의 빙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컴포즈는 여기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대신에 양도 적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진짜 과일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컴포즈는 고명이 팥이랑 수박이 진짜로 올라가 있고 이거는 망고랑 자몽이거든요. 자몽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망고가 위에 있거든요. 살짝 헤이트 느낌 난다. 아 여기 가운데 뭐가 있는데? 먹어볼게요. 이거 보세요. 젤리 같은 게 들어있어. 제가 어저께 헤이티를 먹었거든요. 약간 헤이티 느낌이 난다. 완전 헤이티 같아. 약간 상콤한 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사실 메가커피 수박 소르베도 코코넛이 있어가지고 상콤하긴 한데 달긴 달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상콤해요. 다음. 제가 느끼기에는 컴포즈 커피의 팥이 메가나 백다방보다 조금 더 꾸덕하고 덜 달거든요? 이 수박은 알바생들이 직접 잘랐겠죠? 전국에 계신 많은 알바생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저 잘 알아요. 이렇게 과일 깎거나 특히 메가커피는 자몽이랑 라임 깎다가 손 베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피 열어봤어요. 컴포즈의 이 빙수 맛은 메가의 얼음 맛이랑 백다방의 우유 맛 중간인 것 같아요. 우유 맛이 느껴지면서도 얼음 알갱이 맛이 많이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메가 가면 손흥민이 광고하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광고하는데도 NCT인가? SM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다방은 누가 광고하지? 컴포즈는 비와 광고하고. 사실 저는 저가형 브랜드가 연예인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광고에 돈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성비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그걸 봐주질 않으니까 커피 시장이 좀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막말로 네가 컴포스 커피 먹겠어요? 먹을 수도 있지만 손흥민이 메가커피 먹겠어요? 근데 이 광고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쓰게 되면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이 더 그거에 대한 어떤 돈이 나가기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이디야가 변호석을 썼을 때 그 변호석을 쓴 광고비를 그냥 회사가 전액으로 부담하고 오히려 그 가맹점들이 더 잘 되게끔 이 대표님이 해주셨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메가커피랑 컴포즈 커피는 사모펀드에 팔았어요. 그 대표들은 이제 팔고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커피가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프랜차이즈 많이 늘리고 규모가 커지고 났을 때 사모펀드에 팔아 넘기고 대표는 그 수익을 챙겨서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버번코리아 백종원 아저씨가 욕은 먹고 작년에도 막 사과의 의미로 500원 아메리카노 막 하고 그래서 오히려 알바생 진짜 생고생하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백종원 씨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건 그런 책임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책임이... 근데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저도 이런 데서 다 알바를 해봤지만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저가형 브랜드 커피가 운영이 되는 가능한 이유 전부 다 20, 30대 알바생들 덕분입니다. 거기 가면 막 메뉴가 최소 20, 30개잖아요. 어르신들이 못 외워요.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외우고 젊은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만드는 거지. 저도 바리스타 이제 1, 2급 자격증을 땄지만 그 따는 과정을 들어봤을 때 전부 다 어르신들이었거든요. 열심히 배우시긴 하는데 손이 많이 느리시고 어려움이 많으세요. 주저주저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원두를 내리려면 20초에서 30초 사이에 커피가 나와야 되고 분쇄도를 그러면 조절을 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원두량을 계량을 해야 되는데 비 오는 날도 다르고 아침엔 맞췄지만 저녁 되면 다르고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은 꼭 계속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계도 뭐 열을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으로 기계를 또 조정해야 되는데 물론 그걸 다 하는 알바생들이나 가맹점은 많이 없겠지만 사장님들도 좀 알바생들 많이 예뻐해 주시고 솔직히 이거 음료 단가 얼마나 돼요. 커피 먹고 싶으면 더 먹으라고 하고 단 거 땡긴다고 하면 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너 방금 야, 너 방금 음료 뽑기도 힘든데 음료 뽑으면서 빵까지 굽고 요리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식당을 차리지. 그러니까 좀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맛있는 커피를 다 함께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도 나중에는 생기면 제가 카페 알바를 처음 시작했던 곳은 인천에 근데 거기 사장님이 되게 잘해주셨고 제가 처음으로 하는데도 막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막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그러다가 사장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저한테 부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무 아껴주시나? 나한테 왜 부케를 받으라고 하지? 그리고 저는 그때 2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냥 좀 좋은 마음에 나도 그런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싶고 사장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사정이 있겠지 하고서 가서 부케를 받았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여동생이 카페 운영을 조금 담당했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CCTV를 엄청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뭐 전화 하나 문자가 와요. 그러면 앞에 진열장 좀 닦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알바를 하면서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진짜 아닌 것 같다 해서 일하던 언니랑도 아니 어련히 알아서 일을 할걸. 만약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업무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지. 마치 어디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냐. 기분도 더럽고 그만두자 해서 그만뒀었는데 그 이후로도 근데 뭐 어디를 가든 CCTV를 안 보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겠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고 있다는 걸 되게 당연하게 얘기하는 알바 있죠. 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한 곳에서 유일하게 CCTV가 있지만 보지 않아요 라고 말해주고 교육해주고 서약을 했던 곳은 사실 스타벅스였어요. 지금 스타벅스가 정말 혈압을 막 여기 끝까지 올리게 하거든요. 저도 스타벅스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스타벅스에서도 알바를 해봤던 사람이었고 여전히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지인도 있고 하지만 현 상황의 이야기는 빼고 스타벅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CCTV가 다 촬영이 되고 있다는 서약을 해요. 하지만 그거는 뭐 고객이 요청하거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때만 볼 수 있고 우리든 점장이든 누구든 볼 수 없다라고 서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촬영권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 말고는 진짜 웬만한 곳은 CCTV로 다 보고 정말 화나는 곳은 CCTV를 좀 전에 보고 와서 너 아까 왜 이렇게 했어? 아니면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로 와서 피드백 주는 그런 곳 있죠.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보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볼 거면은 제가 집에서 카메라 CCTV 설치해놓고 우리 고양이들 뭐 하나 보고 이름 부르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도 내가 부리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 본인도 문제예요. 자기가 교육을 못했거나 믿을 수 있을 만큼의 관리자를 배치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불안하면 본인 나와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를 하든가 그냥 카메라만 켜놓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상황도 전혀 모르면서 이 위에서 비춰지는 걸로만 보고 너 아까 왜 그랬어? 너 이럴 땐 이렇게 해 뭐 어쩔 땐 저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빅브라더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마무리로 기분 좋은 얘기 좀 할까요?
그래서 취업된 기념으로 네일 아트 했어요. 아니, 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전보다 조금 더 차분한 네일로 바꿔야지. 약간 눈에 안 띄고 조용한 네일로 해야지 했는데 갔는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나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눈알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면접 볼 때 무슨 장점을 말해야 되지 했을 때 눈치가 진짜 빠르다 했거든요. 눈치를 빠르게 잘 보려면 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눈이 몇 개야? 눈가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8개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내 눈알들이 다 봐지고 있는 거지. 뭐가 필요한가? 눈치. 난 눈치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해줬어요. 너무 귀엽죠? 이제 다다음 주면 첫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딱 일주일 남아요. 저에게 그 일주일 동안은 하고 싶었던 거 조금 더 하고 집안 정리할 수 있었던 거 더 하고 그리고 좀 쉬고 쉬는 것도 중요하니까. 안녕. 저는 이런 일회용품들은 좀 아껴놨다가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이 봉투들 쓰고 나면 재활용하고 싶긴 한데 되게 애매하잖아요. 가운데에 찍혀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씩 뜯으면 뜯기거든요. 비닐로 버릴 때는 흰색 비닐에만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다가 비닐 같은 거를 담아서 모았다가 버려요. 봉투에다가 싹 씌워서 씁니다.